제가 어떤 그 모든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DRAM 분야도 그렇고 다른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이거를 개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DRAM을 여러 개를 분할하고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그중에서도 이렇게 면적의 제한이 있다면 대중서로 해가지고 크기를 대중서로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꾼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RAM 같은 분야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상 속도를 엄청 빨리 처리하는 일거리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적어도 이제 정확한 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도체의 전설 짐 켈러 스타트업 테스트론테가 이 기반에서 새로운 AI 칩을 이렇게 AI 가속기를 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 기술이 아무래도 들어간 것 같아서 개념 자체지만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만약에 여기서 썼다면 제 기술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떤 캐시 메모리도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미니 배터리를 달아갖고 전원을 항상 공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플래시 메모리 하는 그런 부분을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DRAM 분야도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DRAM에다 조금 붙여가지고 티끌만을 붙여서 DRAM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만을 플로팅 게이트화 시켜가지고 DRAM의 어떤 기억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는 이런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와 같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든 GPU든 모든 반도체, 통신칩에 있어서도 면적의 제한이 있는 거로 AI 칩에서도 AP, 스마트폰 AP 기반에서도 그렇고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의 개념을 들어간다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쓸 때가 있거든요. 대자리는 대자리를, 중자리는 중자리, 숫자는 숫자. 사이즈는 회사별로 몇 개씩 다 자율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서 최대한 일꾼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빨리 일처리를 갖다가 빨리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을 이제 짐 켈러는 이 부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 하나가 있다. 그러면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 가지고 그래서 100개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 가서 저장을 한다면 속도가 엄청 늦기 때문에 발열도 많고 이것을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에 가서 50개도 괜찮아요. 30개도 괜찮고 이렇게 100개 저장 창고에 가서 읽고 쓰기 이렇게 하고 또는 연산 처리하거나 기타 다른 일지를 처리한다면 매우 빠르겠죠. 통신칩에서도 이런 똑같은 것을 하고 모든 반도체 칩에서 이와 같은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 도로가 많아야 되겠죠. 통신 도로가 많고 또 전선도 제가 추가로 전선도 이게 어떤 전원선도 많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스크탑에서 현재는 전원 서플라이가 하나지만은 이것을 약간 이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전기를 나왔다 그러면 전기를 나눠 가지고 전원 어떤 공급기 전원 서플라이를 대중소 2개로 하든지 3개로 하든 회사별로 해갖고 그에 따라서 각각 부품에 이런 각각의 전원 공급기에서 공급하는 이 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미래 개념으로서 휴머노이드 워시다 그러면 수많은 배터리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수많은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서 각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오른다리 왼다리 머리 이렇게 부분별로 각각의 배터리가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런 개념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을 계산해서 보내는 이런 것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칩을 앞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통신선이 많고 거기다 전원선이 기존의 하나의 주 전원선에서 모든 것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전원선을 2개나 3개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2개나 3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래 이제 이게 다른데 충전 구조로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이렇게 CPU와 GPU 뭐 이런 설계를 할 때 이게 또 정보를 나누는 그렇죠. 이렇게 충전 구조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 구조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또 이렇게 일단 통신 체계로 했을 때 하나의 어떤 그 동영상 정보를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밑에 이제 서브 구조로 이렇게 쪼개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 도로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쪼갠 동영상이 이제 거기는 이제 각각의 나중에 재조립하기 위해서 1년 번호나 또는 암호 체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해킹할 수 없도록 그런 구슬 이거는 꼭 제가 보기에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저도 여학도 제가 공부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한 군데만 저장을 하면 이게 좀 발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 파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기억을 모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된 저장 장소가 있고 파편적으로 모은다라는 그 개념에서 제가 따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나눠서 1년 번호를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재조립을 해요. 뭐 어떻게 다른데 그리고 제 데이터 센터 다른 지역에나 다른 방에다 다른 컴퓨터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의 회사 내 컴퓨터가 100대 있다 그러면 100개를 서로 인터넷선처럼 연결을 해가지고 각각 저장을 해서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그런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정보 파일을 갖다가 각각의 컴퓨터에 나눠서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와 같이 회사 내 컴퓨터, 소형 컴퓨터라도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연결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나눠서 저장하는 이 기술은 저의 특이한 기술로서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정보 파일을 나눠 가지고 서브 구조를 해 가지고 계속 통신선을 늘려서 빨리 일 처리를 하는 이런 설계 구조를 가질 것이고, 충전 구조로 간다 그러면 전기선도 주 전원선에서 하나만 딱 따와가지고 거기서 가는 게 아니라 주 전원선이 2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있어서 주 전선이 2개나 3개에서 거기서 파생해 갖고 전원수를 이제 전선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서 각각 공급을 하면 발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설계 기술을 앞으로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안에서 한 군데에서 하나의 주 전력선에서 가다 보면 거기에 발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전력도 속도가 늦어요. 전력도 속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 전원수를 2군데, 3군데 아까 데스크탑에서 전원 공급기를 전원 서플라이를 2개, 3개 여러 개 놓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런 개념처럼 논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데서도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 전력선에서 주요 배터리들이 있죠. 주요 배터리 각각의 부분별로 다 담당해서 전력을 그때그때 계산해서 부분별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릴 때하고 그냥 걸을 때하고 전력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 전력을 달릴 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전기를 많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거 데이터 실험을 통해 이걸 계산해서 거기다 합당한 전기를 보낸다면 그리고 전기를 낭비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런 기술이 앞으로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스크탑에서 전원 공급기를 제가 2개에서 3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 주요 배터리를 이렇게 각각 부위별로 담당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원을 갖다 계산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CPU나 GPU 뭐든 반도체 칩 설계를 하고 마더보드 설계할 때도 전원 공급을 할 때 전원선이 많아요. 반도체에도. 그러니까 전원선이 전선의 숫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전선의 숫자를 기존보다 많게 설계를 해서 거기서부터 전력을 각 부위별로 아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 개념처럼 부위별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발열이 없어요. 대기 전력이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대기 전력 때문에 하나의 주된 전선에서만 간다면 많이 쓸수록 발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된 전선을 2개나 3개로 늘릴 수 있다는 게 제 개념입니다. 데스크탑 아까 전에 전원 공급기처럼 그것이 이제 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CPU를 GPU를 앞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실 때 주 전원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2개나 3개 숫자를 많이 늘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전선의 숫자를 늘리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게 돼. 그럼 발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력을 빨리 나누어 가지고 보내버리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력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술을 앞으로 충전 기술에서도 쓰면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로봇이나 아니면 드론 같은데 이런 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이나 드론 이렇게 항공기 같은데 또는 배도 탈 수 있고요. 가전기기도 되고 산업용 기계도 돼요. 그래서 충전하는 곳을 유선 방식이다 그러면 충전하는 것을 보통 한 군데잖아요. 자동차 딱 하면. 그리고 2개, 3개, 4, 5개, 10개로 늘릴 수 없냐라는 거죠.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선 방식. 무선 방식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무선 방식도 하나의 전파로만 하지 않고, 전파번호 스마트폰 전파 똑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1, 2, 3, 4, 5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T에서 같은 전파를 써주면은 휴대폰 번호가 틀리면 각각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하나의 같은 전파라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으로 전파가 온다 할지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뭐가 됐든 간에 전파를 갖다가 수신하는 구조가 1, 2, 3, 4, 5, 6 이렇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서로 다 각각 틀린 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라디오 전파 수신하는 것처럼 수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성통신에서도 사용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전파를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이라고. 부산대 메카트로니스 김창석 교수팀이 이거를 자율주행 차량 하면서 이렇게 서로 파형에 틀린 레이저파를 쏘고 이렇게 수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YTN에서 나오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그다음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카이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나,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다 제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다음 YTN에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인천시 모든 국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어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나? 되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후에 이제 기술이 제 YTN에 쫙 나오더라고. 플라스틱 창도 그렇고 비상벨 시스템, 뭐 자동차 격벽 시스템, 끝 없이 현대기아차에서 뭐 이렇게 비행체의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석유 방식이든 뭐 아니면 전기 방식이든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프레플레이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많이 준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주고 오른쪽으로 조향하고 왼쪽으로 조향 기술로 쓴다. 가변 프로펠 아래로 가변 프로펠, 이 기술도 그대로 독일의 어떤 회사가 쓰시더니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쓰시더라고요. 자동차 격벽 시스템, 뭐 자동차 냉난방, 이렇게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미친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격벽 시스템하고 난방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그대로 어떤 중소기업이 하시더니 YTN에 현대기아차에서 그걸 쓰셨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가 또 하나,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전해질이라는 게 전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 없이 전해질 통로를 안에다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만 전해질이 흐르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든 음극재가 됐든 흑연 음극재든 양극재가 됐든 여러 겹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한 덩어리 큰 게 아니라 배터리 저기 음극재 양극재를 여러 겹으로 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대중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흑연 코커스 부주와 있던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 분말들을 그렇게 가시면은 그 목적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자리를 가지고 뼈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거기다가 많은 에너지 밀도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기술과 이론이고요. 1차 전지다 그러면 여기 1차 전지에 이게 어떤 탄소봉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봉이 있으면은 이거를 여러 겹으로 가주는 기술. 그다음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금속판. 그다음에 이산화망간이다 그러면 대중소 이런 게 이렇게 틀리게
가루를 가는 이런 기술과도 똑같아요. 이런 1차 전지나 기타 2차 전지에도 이런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꼭지를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전기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짐 킬러라는 이 분이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HBM을 쓰지 않고 비싼 거를 GDDR 옛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했다면 대중소로 가지 않았나. 대중소로 가는 기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모리를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메모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 처리를 빨리 일꾼들을 많이 늘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쓰셨다면 제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 기술이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부분을 새로 출시한 기술 AI 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